이 사람 얘기 오랜만에 해볼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순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최순실이 빌딩을 매각한 뒤에 19억 원 상당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을 했다고 했는데 빌딩이 있었어요? 최순실 씨한테? 예. 이 빌딩에 대해서 먼저 그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1월에 126억 원에 판 건물인데요. 이 빌딩인가 봐요. 예,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건물이고요. 네. 그리고 7층짜리입니다. 네. 여기에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이 건물을 팔기 전까지는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이 건물의 6층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예, 실제로 살고 있었고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서 좀 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었나 봐요. 네. 작년 11월에 뭐 한 40대 괴한이 침입을 해서 이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기억나. 뉴스 발전 했어요.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또 이제 정유라의 지인이 또 다치기도 했었고. 그 사건 때 이 빌딩에 살았다고요, 정유라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세입자들이 사실 이 건물이 이제 정유라가 살기도 하고 최순실 소유였기 때문에 취재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세입자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못 하면서 살겠다. 정말. 소송을 또 제기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판 건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일단 이 매각을 했어요. 126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19억 원이고요. 건물, 부동산 같은 걸 팔고 나면 여러분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야 되잖아요. 그 19억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디로 갔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지난 이전에 중부지방 국세청에서 이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의 비서 안모 씨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검찰이 판단하기는 지금 수감 중인 최순실 씨 대신에 왜냐하면 안에 있으니까요. 이 딸 정유라 씨가 빌딩 매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관여를 해서 이 빌딩 매각 자금 아까 말씀하셨던 한 19억 정도를 일부 은닉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25일 날 경기도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 정유라 씨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정 씨가 최 씨의 비서인 안모 씨하고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유라가 산부인과에 있었다. 갸우뚱하시죠?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해드리고요. 그런데 강선호 평론가님, 정유라가 빌딩 매각 자금 중에 일부, 그것도 지금 양도소득세 19억 안 냈단 말이에요. 그거 포함해서 일부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검찰이 보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8월경이었는데요. 최순실이 정유라에게 썼던 그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옥중 편지를 살펴보면 이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은데 내가 한 70억은 공탁을 해놓고 그리고 세금 내고 나면은 40억, 50억 정도 남는데 너한테 한 25억에서 30억 원을 주려고 한다. 근데 그걸 일단 현금을 찾아서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 지시를 하거든요. 이 편지를 통해서. 근데 이 편지가 공개된 건 8월인데요. 근데 이 편지가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는 게 그 편지를 썼던 실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서 1월 초 사이로 아마도 그때 좀 쓴 것 같은데 그때 좀 쓴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70여 원을 공탁을 해야 되고 이런 말들이 다 신빙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유라가 25억에서 30억 정도 현금으로 숨겨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지시 상황이 보이는 것이죠.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건 그 내용을 핵심 내용을 저희가 정리한 거고요. 실제 그 자필 편지를 보면은요. 처음에 편지가 머릿말이 유라에게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글자가 휘갈겨 썼다고 보기에도 그렇고 정자로 썼다고 보기도 그렇고 어쨌든 글자를 썼어요. 그러면서 유라에게 시작하는데 건강한 모습을 보니 다행이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아서 걱정할 거 없어. 추징금 70억 공탁해 놓고 세금 내고 나면 40억에서 50억이 남아. 그래서 너한테 25억에서 30억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지 해서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건물과 청담동 띠리리 살던데 뒤쪽으로 가면 살린 집 딸린 건물 30억 정도면 산다. 아주 디테일하게 방법까지 앞으로 먹고 살 걱정까지 해주고 있어요. 엄마의 마음인가요 정말? 그런데 이 편지 내용 사실이라면 최단비 변호사는 지금 추정입니다만 최순실 수중에 돈이 수십억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건물을 한 120억 정도에 팔았고 추징금을 70억을 공탁을 하면 그러면 한 50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다 지금 세금을 안 냈잖아요. 지금 네.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고발을 당한 것이고 한 50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추징금은 지금 공탁을 했을까? 벌금 200억이 있잖아요.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추징금은 추징 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벌금은 안 내고 그냥 내가 뭐 쉽게 말하면 몸으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노역으로? 거죠. 네, 노역을 냈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국가 입장에서는 벌금 200억을 내야 되는 사람이 50억 원을 현금으로 빼돌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야 돼서 지금 국세청에서 세금도 19억 받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발을 한 것이고요. 지금 결국은 이 현금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어디로 다른 곳으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찾기 위해서 이번에 국세청이 고발을 한 것이고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저 돈을 지금 교도소에, 구치소에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딘가에 은닉했고 그 전에 앞서서 김남국 변호사님 저 빌딩을 매각한다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최순실이 매각할 수는 없잖아요. 계약서 쓸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대신 써줬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변호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최순실의 여러 가지 업무를 도왔던 안비서, 이 비서가 이런 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도와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하. 사실은 이게 126억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 추징 보전이 한 78억 정도 있기 때문에 매각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런 정도의 그 금액의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현금으로 그냥 통째로 들고 와서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없고요. 아하. 대개는 이 건물을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추징 보전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아하.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액의 뭐 어떤 현금을 가진 부자나 네. 아니면은 또는 이 추징 보전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현금을 가져와서 공탁을 해가지고 푸는 것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또는 최순실 씨가 역으로 이게 지금 시가가 이 126억 훨씬 더 되는 금액인데 이거보다 좀 더 싸게 매물로 내놓을 테니까 매각해 가라, 매수해 가라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매각 금액은 126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최순실 씨가 과연 저게 저 금액대로 팔았을까? 아니면 조금 더 다른 것을 좀 남기기 위해서 축소에 신고했을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좀 이런 부분도 함께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수감 중에도 지금 세금 안 내는 건 큰 도둑이에요. 범죄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런 와중에 정유라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그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 지금 정유라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강압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3일 정유라가 병원에 있었는데 이 병원에 있던 이유가 셋째 출산 때문이었고 출산을 했어요? 예, 셋째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수술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내가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와 수사관 2명이 입원실로 찾아왔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정유라가 얘기했던 게 검찰 앞에서 내가 모유 수유를 할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바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정유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 인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유라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이제 막 출산을 했으니까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해야 되니까 잠시 이 병실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여성 수사관이 있는 데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유라의 주장은 아무리 여성이지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젖을 먹이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워서 인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검찰은 인권 침해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갔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색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가 병실 아니니까 수색을 하는 와중에서 잠시 나가달라고 하면 혹시 수색을 할 때 증거인멸 같은 것들에 염려가 있으니까 수사관 앞에서 그냥 젖을 먹이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어차피
병원에서 압수수색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정유라가 휴대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병실일 거예요. 그러면은 모유수를 하는 곳이 과연 병실밖에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 신체까지도 같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정유라 씨를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어야 되니까는 여성 수사관을 계속 함께 도행하도록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정유라는 자신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고 정유라를 돕고 있는 모 변호사, 이름 밝히지 않을게요. 모 변호사는 아니 이거는 정경심 교수 집 압수수색할 때랑 완전 다른 인권 침해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럼 검찰 측의 주장은 뭘까요, 오윤성 교수님? 일단 이 압수수색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검찰은 정시 압수수색 보도에 대한 진상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일단 그 정시 남편에게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하는 영장 집행을 고지하고요. 네. 문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옷을 다 갈아입고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줘가지고 여성 그 수사관 참여하에서 이제 그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정시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있는 그 위치를 위법한 방법으로 이 위치 추적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압수 절차 집행 전에 정 씨가 입원을 해 있는 그 여부에 대해서도 몰랐다. 그래가지고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이제 그 발부를 받고 난 이후에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갖다 했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검찰의 입장하고 지금 이제 정유라 씨 변호인 측 입장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최순실과 정유라는 계속해서 숱한 얘기들을 잊을만 하면 쏟아내고 있는데 과거 정유라의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못 만났죠? 네, 못 만났습니다. 뭐 교정당국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 때만 해도 기자가 물어보잖아요. 엄마랑 사이 안 좋다는데 면회 온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지금 갇혀 있으니까 딸로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애틋함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선우 평론가님, 네. 앞서 우리가 정유라가 산부인과에 있는 이유가 셋째를 출산해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최순실 씨가 모르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정유라 씨가 셋째 출산 어머니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네. 했는데요. 근데 어머니가 뭐 몰랐던 이유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또 뭐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걱정할까 봐 그냥 본인이 또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이가 좋고 나쁘고는 뭐 두 사람만이 알겠지만 어쨌든 그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안에 갇혀있는 입장에서는 딸이 그 출산한 사실, 셋째를 출산한 사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또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경황이 없어서 시차상 아직 시간을 전달할 시간이 없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 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런데 최순실 씨가 모레 법정에 서게 된다. 왜 이유가 뭡니까, 김남국 변호사님? 네, 1년 2개월 만에 이제 수요일 날 법정에 다시 서게 되는데요. 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파기환송된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강요죄와 관련된 부분을 좀 인정할 수 없다. 네. 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심도 다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법원 취지에 따라서 이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 강요죄라고 하는 것이 뇌물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완전히 죄질이나 양형에서 달리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네. 징역 20년 선고받은 최순실 씨의 양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두 사람이 또 어떤 얘기를 숱하게 쏟아내고 또 반드시 이 돈은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